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일의 유물론자이자 청년 해결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루트 포이어바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이어바흐는 그의 저서인 예비태제,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미래 철학의 근본 원리를 통해 해겔 철학을 비판하고 인간학적 유물론을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기존의 형이상학적 유물론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을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 규명하며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영향을 주면서도 그의 유물론적 사상은 한계를 비판하며 발전합니다. 포이어바흐는 범신론적 철학의 계보를 이어가며 유신론과 범신론 그리고 무신론, 유물론의 논리적 흐름을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감각하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며 그 본질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신에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자신이 만든 신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포이어바흐의 철학을 중심으로 그의 인간학적 유물론과 그것이 어떻게 당시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그의 생애를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그의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루트 포이어바흐는 1804년 7월 28일 독일 바이에른주의 란다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울 요한 안셀름 리터 폰 포이어바흐는 법학자로 가족은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처음에는 신학에 관심을 두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곧 철학으로 방향을 전환해 베를린 대학교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독일 철학계의 중심에 있던 헤겔의 강의를 들으며 관념론적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에를랑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철학자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적 명성은 1841년에 출판한 대표작 기독교의 본질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신학적 개념을 인간의 자기 투영으로 해석하며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신은 인간의 이상적 본성과 가치가 투영된 상징에 불과하며 종교는 인간 자신의 본질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포이어바흐는 종교를 초월적 진리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적이고 유물론적인 철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이고 종교 비판적인 관점은 보수적 학계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는 에를랑겐 대학교에서의 강사직을 이룬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이후 바이에른의 한 농촌으로 이주하여 은둔 생활을 이어갔으며 여기서 그는 철학적 탐구를 지속했지만 사회적 고립 속에서 비교적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사상은 그의 생전에는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발전시키며 자신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구축했으며 이는 현대 사회 철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이어바흐의 인본주의적 관점은 종교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1872년 9월 13일 니른베르크 인근의 라이헨베르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인간 중심 철학의 선구자이자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재해석한 사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포이어바흐와 헤겔 루트 포이어바흐와 헤겔 철학의 관계는 그의 철학적 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는 초기에는 헤겔 철학에 매료되었으나 이후 이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유물론적 관점을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포이어바흐 철학의 핵심을 이루며 그의 종교 비판과 인문주의적 사상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포이어바흐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헤겔의 강의를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의 관념론적 체계가 지배적이었고 특히 그의 절대 정신 개념은 학문적 세계관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모든 실제를 절대 정신의 표현으로 보고 현실을 이 정신이 스스로를 전개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물은 변증법적 대립 즉 정, 반, 합을 통해 발전하며 개별적인 것은 전체의 일부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전체론적 시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사고방식은 포이어바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루트 포이어바흐는 헤겔 철학을 비판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인간 중심적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는 헤겔의 관념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인간의 구체적 경험과 현실을 소외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종교와 신 개념에 대한 해석에서 두드러집니다. 헤겔은 신을 절대 정신으로 정의하며 이를 세계와 인간의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보편적 실체로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신은 역사와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이며 인간과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이 이 절대 정신의 표현입니다. 헤겔에 따르면 인간은 이 절대 정신의 한순간이며 신의 본질은 인간 사고와 역사적 발전 속에서 실현됩니다. 이를 통해 헤겔은 종교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이어바흐는 신 개념이 인간 본질의 투영이라고 주장하며 헤겔의 관념적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신이란 초월적 실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이상과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은 사랑이다라는 종교적 명제를 헤겔과 포이어바흐는 서로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헤겔은 이를 신의 속성으로 이해하며 사랑을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이를 인간의 감정과 이상이 신 개념으로 투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완벽한 이상을 신의 속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영은 인간이 자신을 초월적 존재로부터 의존하게 만들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포이어바흐는 헤겔 철학이 인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간과한다고 보았습니다. 헤겔은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전체 체계의 일부로만 간주하며 이를 절대 정신의 발전 과정으로 환원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이나 행복 같은 인간의 감정은 헤겔에게 절대 정신의 한 표현일 뿐 독립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고통과 같은 경험은 인간에게 단순히 철학적 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철학이 인간의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도 포이어바흐의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모든 사물이 대립인 정과 반 그리고 종합인 합을 통해 발전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개념은 초기에는 개인적 자유로 시작되지만 대립적 과정에서 집단적 자유로 확장되며 최종적으로 개인과 집단이 조화된 보편적 자유로 종합됩니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이러한 변증법이 현실적 인간의 경험보다 추상적 논리 체계에 의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유란 인간이 사회적, 물질적 조건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철학적 개념으로만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헤겔 철학이 인간의 구체적 삶과 감정의 중요성을 희생시키며 인간을 절대 정신의 일부로 소외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헤겔의 관념론적 체계가 철학을 추상적인 논의에 머물게 한다고 비판하며 철학이 인간 중심적이고 유물론적 기반 위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포이어바흐 철학의 핵심이며 그의 종교 비판과 인문주의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포이어바흐는 헤겔 철학을 수용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며 자신의 유물론적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영향을 미치며 현대 인문주의 철학과 사회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종교 비판. 루트비 포이어바흐는 철학에서 인본주의를 중심에 두고 종교를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이상이 투영된 산물로 해석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신 개념과 종교적 믿음이 실제로는 인간 자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종교를 철학적으로 해체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인본주의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 특히 이성, 감정, 사랑과 같은 인간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철학이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현실적 삶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접근은 종교에 대한 그의 비판의 기초가 됩니다. 그는 종교가 인간 본연의 능력을 소외시키고 이를 초월적 존재로 전가한다고 보았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종교를 인간의 이상적 본성이 외부로 투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신 개념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의 사랑, 전지, 전능함, 정의 등을 이상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상을 초월적 존재로 구상하고 이를 신으로 숭배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은 전능하다는 관념은 인간이 느끼는 무력함의 반대 개념으로 인간이 이루고 싶어 하는 완전함의 이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영은 포이어바흐가 인간의 자기 소외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신에게 위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종교가 개인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단순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가 인간의 본성과 이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가 그 본질을 왜곡하여 인간 자신을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이어바흐는 철학이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종교적 믿음을 인간 중심의 윤리적 체계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본질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종교 비판은 그의 저서 기독교의 본질에서 체계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의 신개념, 예수의 구속 사상,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교리가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사랑과 희생 같은 기독교적 덕목이 인간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가치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의 초월적 교리를 비판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인간적 가치를 긍정하며 이를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적 윤리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인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물질적 현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종교적 구원이나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철학이 추상적 관념론에서 벗어나 인간의 구체적 삶과 사회적 현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단순한 종교 비판에 머물지 않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제안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이러한 사상은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깊은 영향을 주어 그들의 유물론적 역사관과 종교 비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종교를 인간의 본질적 욕구의 표현으로 보고 이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현대 철학과 사회 사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자연과 유물론 루트비 포이어바흐는 자연과 유물론을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삼았으며 그의 철학적 사상은 특히 인간 중심의 유물론적 관점에서 전개됩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현실을 중심으로 이해하려 했으며 이로써 기존의 관념론과 종교적 해석을 비판하고 인간 존재와 세상의 본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은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물질적 현실을 중시하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그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종교와 철학에서 존재하는 초자연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 예를 들어 신이나 절대 정신을 비판하며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 인간의 삶과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포이어바흐에게 자연은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된 물질적 세계입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의 정신과 감정 또한 자연적, 물질적인 기초 위에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자연을 단순한 외적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속한 자연과 물질적 세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유물론은 인간 존재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의 의식과 사고가 물질적이고 생리적인 기초 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감정, 사고, 욕망은 모두 물질적 조건 즉 인간이 경험하는 감각적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관념이 인간의 본성과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인간 경험이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감각적 경험이 인간 존재의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사랑을 느낀다고 할 때 포이어바흐는 그것이 추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조건과 생리적 상태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사랑이라는 감정은 뇌의 화학적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이 감정이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과 사고가 물질적, 생리적 조건에 의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감정, 사고, 그리고 문화적 현상들은 모두 물질적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인간 존재를 초자연적인 관념이나 신비적 실체와 연결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감각을 통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자연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물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인간의 존재와 깊게 얽혀있는 존재로 보고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자연과의 관계를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처한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자연은 인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것입니다.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은 그의 종교 비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가 인간의 본질을 왜곡하고 인간이 자신의 감각적 경험과 물질적 세계를 중시하는 대신 초월적 존재나 신에 의존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신 개념을 인간의 본질적 속성, 사랑, 전능함, 정의 등을 이상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 개념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외부의 초자연적 존재에 전가하며 이는 인간의 자기 소외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인식하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물질적 조건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자연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자아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되며 유물론은 이를 위한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습니다. 결국 포이어바흐의 자연과 유물론은 인간이 자연과 물질적 세계를 단순히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가 제시한 인간 중심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물론과 사회주의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의 가치. 루트비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인간 중심의 유물론적 시각을 통해 인간 존재와 세상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도 아마 그가 제시한 중요한 철학적 통찰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적 가치와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을 신의 창조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신을 창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상화하여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능력과 자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물질적 현실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할 때 진정한 자유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세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 존재와 세계를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기초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사고와 감정, 욕망은 물질적이고 생리적인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세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나 신비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에 맞춰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을 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인간이라는 종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개인의 자아를 넘어서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종으로, 즉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자기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민하게 만듭니다. 포이어바흐의 중요한 철학적 가치는 종교와 신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는 신 개념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이상화하여 투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신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상과 자신을 보다 능동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종교적 믿음이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면 인간은 그 대신 자기 자신의 삶과 세계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포이어바흐는 철학이 단순히 추상적인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겪는 문제와 조건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따라 철학은 인간의 경험과 감각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로서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인 이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경험과 현실에 대한 감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은 후에 카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적 인간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과 역사적 변화를 결정짓는다는 주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세상의 물질적 기반과 그에 따른 인간의 의식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역사와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자기 인식, 물질적 현실, 인간의 본질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 그가 제시한 인간 중심의 철학, 유물론적 시각, 현실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식 덕분일 것입니다. 포이어바흐의 사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철학적 기초가 됩니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인간 존재와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과 종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철학적 통찰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적 시각을 통해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그의 철학 꼭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